안녕하세요. 비더시드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유한 대표입니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그럼 먼저 M&A와 투자 유치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약 6억여 달러의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 지분 100%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웹툰과 웹소설 분야 각각 세계 1위 플랫폼을 보유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왓패드는 매월 9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230억 분을 사용하는 소셜 스토리텔링 플랫폼입니다. 애프터 등 1,500편의 작품이 출판과 영상물로 제작된 바 있는데요. 네이버 웹툰의 월 사용자 수는 7,200만 명으로 네이버는 네이버 웹툰과 왓패드를 통해 약 1억 6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글로벌 최대 스토리텔링 플랫폼 사업자가 된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입니다. 네이버는 북미, 유럽 등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9천만 명 왓패드 사용자 기반과 500만 명의 창작자들이 남긴 10억 편에 달하는 스토리 콘텐츠를 통해 네이버의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네이버 웹툰이 그동안 쌓은 IP 비즈니스 노하우를 접목해 왓패드의 플랫폼 및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도 가능하다는데요. 네이버 웹툰은 2013년 유료보기, 광고, IP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PPS 프로그램, 즉 페이지 프로핏 쉐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2014년 영어, 중국어 등 글로벌 웹툰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소수 마니아들이 즐기던 웹툰 콘텐츠를 글로벌 산업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왓패드가 북미,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자를 보유한 만큼 웹툰의 비즈니스 노하우를 접목할 경우 웹소설 역시 더 공고한 창작 생태계를 갖추며 엔터테인먼트 산업 근간 콘텐츠로 성장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왓패드에서 검증된 웹소설을 웹툰으로 제작할 수 있어 웹툰 콘텐츠 강화도 가능한데요. 특히 왓패드 사용자의 80%가 G세대로 구성돼 있어 글로벌 G세대에게 검증된 원천 콘텐츠를 네이버 웹툰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이미 재혼황후, 전지적 독자 시점 등을 통해 웹소설 기반 글로벌 웹툰화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해 온 바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 중에 가장 인수를 활발히 하는 네이버에게도 굉장히 큰 딜인데요. 이미 전 세계 1위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네이버가 이제는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까지 소유하게 되었네요. 웹툰, 웹소설이라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의 선두 기업이 이제는 명실공히 한국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멋진 인수 소식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엑셀러레이터 시리즈 벤처스가 헬스케어 커머스 스타트업 킥더허들의 시리즈 A 투자를 리드하면서 후속 투자를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라운드의 총 투자 규모는 35억 원입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시리즈 벤처스는 2020년 3월 킥더들의 2억 5천만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시리즈 A 라운드에도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G스트롱 혁신 창업 펀드를 통해 후속 투자를 하며 계속 지원하게 됐습니다. 시리즈 벤처스는 2017년 9월 인제대학교 IR 데모데이를 통해 킥더들을 알게 된 인연으로 시드 투자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기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오며 투자를 검토해온 결과입니다. 특히 시드 투자 이후 6개월 만에 성장성을 확인하며 후속 투자를 이끄는 등 시드부터 후속 투자까지 꾸준한 기업 성장 파트너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킥더들은 자체 브랜드인 약사가 설계한 가성비 유산균으로 잘 알려진 건강기능식품 피토틱스를 필두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데요. 킥더들은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헬스케어 커머스 스타트업의 대표 주자로 자리를 굳힌다는 각오입니다. 소비자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한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미디어 채널 역량을 더욱 강화해 미디어 커머스 영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사몰을 통한 유통비용 최소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투자를 주도한 시리즈 벤처스 곽성욱 대표에 따르면 창업 초기부터 함께 성장한 기업으로 보유 아이템의 잠재력, 마케팅 효과의 극대화 및 미디어 커머스로의 확대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는 의견인데요. 시리즈 벤처스는 최근 자이언트 케미칼의 후속 투자 유치권도 그렇고 하는 투자마다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연달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킥더들의 투자 유치 축하드리면서 시리즈 벤처스의 앞으로 멋진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fem테크 기업 주식회사 단색이 10억 원의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단색은 여성 전문 기능성 속옷 브랜드로 관계자에 따르면 대표 제품인 논센 팬티는 200% 이상의 성장률을, 데일리 속옷으로 재구매율 1위를 자랑하는 자유 속옷은 1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매월 재구매율 평균 22%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D2C 판매를 통해 매출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해외 생산의 어려움을 딛고 전 제품 국내 직접 생산으로 전환 완료하면서 판매량이 급증한 것이라는 것이 사측의 설명인데요. 단색이 이 같은 매출 상승은 여성 기업으로서 대표부터 팀원들까지 전체적인 임직원 중 80% 이상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이 여성의 니즈를 잘 반영한 제품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fem테크 분야를 이끌고 있는 멋진 단색의 투자 유치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성장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한 주간의 스타트업 뉴스를 통해 시장 트렌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마켓 위클리입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만든 연예 인공지능 이루다가 숱한 화제와 논란을 양산한 채 24일 만에 폐기 처분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인간이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이 얼마나 인간에게 불쾌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셈인데요. 네, 어쩌면 SF 소설 작가 아시모프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힘센 로봇을 상상하면서 느꼈을 공포를 우리는 불쾌감을 느끼면서 공포로 전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모프처럼 돌고 도는 모순된 원칙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인간들은 인공지능을 대하면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 이루다는 인간과 대화하는 대상으로 몇 가지 설정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은 사람의 말투와 언어,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을 학습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된 데이터가 다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개인들의 사생활 데이터가 사용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루다가 실제 사람이라면 자기가 자기 개인정보를 상대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루다는 사람들의 아우라를 투영한 물체였기 때문에 이 물체가 개인정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고지되고 허락받았어야 했습니다. 이루다 논란의 끝은 아마도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유용하려면 어때야 하는가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영역에서 이젠 그래도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사실 이런 문제는 이미 많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고민 중이었던 문제였으며 심지어 지난 2020년 11월 초안이 만들어져 공개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대한민국 국가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12월 23일 확정되어 배포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루다의 출시 날짜와 같은 날인데요. 사람들은 국가인공지능 가이드라인보다 이루다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히 짚어주지 않는 언론사와 그리고 전문가들을 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첫째, 인간의 존엄성 원칙, 둘째, 사회의 공공선 원칙,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술의 함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루다는 이 기준으로 보면 모든 항목에 문제가 있는 인공지능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인공지능 윤리 기준에는 앞에 3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방법론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첫 번째 인권 보장, 둘째 프라이버시 보호, 셋째 다양성 존중, 넷째 침해 금지, 다섯째 공공성, 여섯째 연대성, 일곱 번째 데이터 관리, 여덟 번째 책임성, 아홉 번째 안정성, 마지막으로 열 번째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 이루다는 대부분의 내용을 위반한 셈인데요. 인공지능은 흔히 블랙박스라는 모호한 처리 방식을 내재하고 있고 이 알고리즘과 연산 방식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야말로 초기에는 공공성을 가진 도구로서 개발되어 인간성은 해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개발자들은 어떤 부분에서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네, 우린 이미 사회적 합의에 의한 공공선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빠져나가는 인간들을 법으로 규제하고 탈선을 막기 위한 교육과 교화 과정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어때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다 합의해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이를 어길 수 있을 것이란 가정을 하지 못했을 뿐인 것 같은데요. 기술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다면 얼른 정신 차리고 이 도구를 잘못 다뤘을 때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지에 대한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만드는 이들에게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합니다. 2017년 수학자이자 퀀트, 데이터 과학자인 캐시 오닐이 편현져서 대량살상 수학 무기에서 과학자들의 효율성을 기반한 알고리즘과 금융계 수학 모델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숫자를 다루는지 지적했습니다. 흑수저는 더 가난하게, 금수저는 더 부자가 되도록 수학이 돕고 있다며 개탄했는데요. 그는 데이터 처리 과정은 과거를 코드화할 뿐 미래를 창조하지 않는다. 미래를 창조하려면 도덕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 우리는 더 나은 가치를 알고리즘에 명백히 포함시키고 우리의 윤리적 지표를 따르는 빅데이터 모형을 창조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가끔은 이익보다 공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루다는 너무 이르게 찾아와서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미 우리는 이루다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할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 인간답게 말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코너는 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행사 그리고 지원 사업을 큐레이팅해주는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하는 행사와 공모 소식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이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에 2021년 상반기 입주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축해내주세요.
네, 이번 프로그램의 모집 대상은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업으로 직원 수 최대 8인 이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사행 및 유흥업종은 제외되며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우대합니다. 입주기업은 팀별로 최대 1년간 사무공간을 지정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책상, 의자, 캐비닛, 선반 등 사무용 가구 일체가 제공되는데요. 마루 180 내에 마련된 회의실, 휴게실, 수면실, 샤워실, 폰 부스 등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아산나눔재단 마루 180이 마련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파트너사 등 아산나눔재단 네트워크, 인베스터데이 개최 등을 통해 투자 연계가 가능하며 내부 자원 등을 활용해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또한 해외 출장이나 컨퍼런스 등을 참가하기를 원하는 팀에게는 3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월 1일까지로 최종 합격 기업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2월 19일에 발표됩니다. 지원서 양식과 제출 서류 및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마루 180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스타트업을 위한 정보 큐레이터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